2025년 4월 3일입니다. 뭐 많이 아시다시피 오늘은 4.3입니다. 4.3 제주민주항쟁 혹은 제주항쟁 혹은 이렇게 얘기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4월 3일은 제주도 분들만이 아니라 저같이 여순과 관련해서 좀 광의의 피해자 아니면 관련된 피해자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또 거기에 돌아가신 분들, 희생되신 분들한테 생각하게 하고 명복을 비는 날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국가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물론 4.3의 일부는 이제 사실은 많이 좀 명예회복이 됐지만은, 그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말씀을 또 하는 분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좌익 세력한테 학살당한, 피해당한 사람들, 군인, 경찰, 가족, 그건 제외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도 경찰 출신이고, 저희 외삼촌도 경찰 출신이고, 또 저희 이모부도 경찰 출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이라는 포괄적인 범위고, 그렇지만은 그 사건의 주요한 원인 그리고 다수의 희생자, 핵심적인 부분 이런 걸 봤을 때 국가, 특히 서북총영단이라든가 이승만 정권이라든가 이 엄청난 국가 폭력에 의해서 살상당하신 다수의 민간인 피해자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실 분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어쨌든 4월 3일 오늘은 4.3 추념일입니다. 약간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자, 어제 발 킬머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 탑건, 사실 그 이전에도 발 킬머라는 사람은 여러 그 할리우드 미남 액션 스타였죠. 근데 그 사람이 그 탑건 매버릭이라는 얼마 전에 작년 나온 우리 톰 아저씨, 이 사람 그 발킬머라고 아이스맨으로 거기서는 했죠. 비행기 조종사, 해군 비행기 조종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톰 크루즈와 이게 원래 그 탑건에서는 약간의 경쟁하면서 이런 탑건 매버릭에서는 이제 일종의 해군 제독 사성장군 이렇게. 그래서 톰 크루즈를 도와주는. 근데 거기서도 후두암으로 사망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 발킬모도 지금 65세의 나이로 후두암으로. 처음에는 이게 영화 얘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어떤 거로 이렇게 배역이 되어 있던 것 같기도 해요, 발킬모가. 어쨌든 그런 딱 봤길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좋아했던 탑건, 그리고 또 탑건 매버릭. 탑건 매버릭은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그렇네요. 자, 그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였고, 이제 몇 개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험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지도라고 하는 것은 요번에 이제 그 강동구에서 벌어졌던 지하철 공사를 어디서 그냥 후다닥 했는데
그 밑에 어느 그 해다가 상수도관을 건드려 갖고 뭐 물이 새고 그러면 비어 있는 거예요. 허공이죠. 가다가 뭔가 인제 뭐 약간 뭐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약간의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 그 밑에 그냥 횡 뚫려 갖고 바로 포장한 데가 소위 말하는 홀이 생기는 거예요. 싱크홀이. 얼마 전에 그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걸 보니까 막 그 석회석 광산을 밑에서 개발하고 있었는데 소금 광산 같은 거죠. 저수지 하나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거기를 시추하고 있었죠. 그 시추를 하는 구멍이 그 밑에 있는 석회석 광산, 소금 광산, 석회석 광산 연결된 거 바로 뚫으면서. 그러니까 구멍이 여기를 쭉, 그러니까 물이 나가니까 소금이 쭉 녹고 녹으면서 구멍이 더 생기니까 물이 다 빠져나 그 넓은 호수가 그냥 싹. 근데 그러다가 민물 호수였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압력이 세지니까 바깥에 있는 바로 이제 바닷가에 인집한 거죠. 바닷가에 바닷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 공간이라는 게 그냥 물이 다 빠지는 줄 알았는데 다 빠져야지 다 빠졌죠. 근데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압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지탱하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닷물이 밀고 들어와서 바닷물 호수가 된 거예요. 바닷물 호수란 말이 되나? 그러니까 바다가 된 거죠. 바닷물로 채워진 호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싱크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위험지도를 공개를 해라. 그러니까 지하철 9호선을 연장을 하든 뭘 하든 뭔 짓을 하는데 그걸 알아야지 피해가지 않느냐. 그런데 지하철 공사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나 아니면 어떤 광역지자체에서는 사실 지들도 모르고, 그리고 지하철 공사하는 애들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 공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위험지도 다 공개해야 되니까 그럼 어디 했는지 다 알고 공개가 나.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같이 지하 공간에 대한, 특히 제가 가장 그 요번 산불 관련해서도 사실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느 산, 어느 산 좋고 물 맑고 산 좋고 이런 데에 가서 저 생수, 좋은 생수 혹은 뭐 지리산 무슨 생수 뭐 이렇게 다 뽑았었는데 지하 수위가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 수위가 내려가면 당연히 적정한 습기가 있어야 될 그 산이나 이런 데에 뭐가 되냐면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건조해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흔히 말 인공적인 어떤 것이 자연재해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 상황에서는 불이 넓게 퍼지지 않는 게 조금만 해도 확 퍼지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어쨌든 흔히 말하는 지하수 사용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지하철 공사 관련된 아니면 지하 공간에 대한 뭘 하는지에 대한 위험 지도를 공개해야 된다. 그 젊은 배달하는 사람은 그냥 순식간에 뭐 아무런 거 없이 죽었잖아요. 참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안전에 불감해요. 엊그제 보세요. 그 NC 그 무슨 파크죠. 야구장. 창원에. 그 정신 나간 새끼들 그 야구장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구조물 떨어져서 자매가 다쳤는데 그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 그저께 맞죠? 화요일 날 하루, 원래 화요일 날 프로야구 정경기가 다 취소가 된 거죠. 어제 뭐 프로야구 잠깐 보니까 그 추모하는 거는데 맨날 사람 죽여놓고 맨날 제대로 그 시설물이나 이런 관리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광고하고 돈 벌기는 눈이 벌게 갖고, 근데 그거를 그 볼트 하나 제대로 조이고 그 안전 시설 관리 하나, 그런 거 하나 그거 등한시해 갖고 사람 그 젊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야구를 즐기려고 왔던 젊은 여성이 아무런 거 없이 사망을 했어. 진짜 허망한 죽음이죠. 이따위의 그 안전 관리나 이런 걸 하면서도 무슨 100만 뭐 1000만 간증 뭐 이따위 짓을 하느냐 허구연이, 응?
그리고 이제 야구 총재, 그리고 그 각 구단의 구단주 놈 이런 놈들 돈 벌어 먹으려고 눈 벌게지 말고 그것도 그래 그것도 당연히 하지만 응? 최소한 안전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야구 보러 갔다가 소문에 맞아 죽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문제는 또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뭐 한들 손해배상 액이 크지도 않고 만약에 진짜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손해배상액이 진짜 뭐 몇백억 되면은 애들이 겁이 나서라도 그거 다 꼼꼼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놈들, 이 저기 손해배상 만드는 놈들, 이 법꾸라지 법 기술자 놈들이 우리 사회에서 뭐 지들이 무슨 사회 기득권자인 목에 힘들고 다니지만 다 개새끼들이죠. 법 하는 변호사 놈들 지금 보세요. 그 검사 출신의 정치하는 놈 새끼들 아주 그 국민의힘의 권영세, 뭐 권성동 다 검사 새끼들 출신들, 민주당에도 뭐 다 있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고 뭐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그냥 지들 권력이라든가 지들 이권에는 눈이 벌게갖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꼴 아닙니까? 응?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어떤 짜증력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안 해갖고 이 허망한 죽음 이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어쨌든 안전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위험 지도도 해야 된다. 사실 우리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냥 집이 사라져 버리거나 이거.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더 돈을 목숨값이라든가 뭐 해주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제일 바쁜 날이라고 했죠. 세상의 모든 정보. KBS 일라디오 낮 시사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12시 저는 이게 원래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꽤 오랫동안 꽤 오래면 8년 됩니다. 8년이면은 많은 분들이 야 8년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정규 직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출연료 좀 받고 돈 10만 원 받고 하는 출연 패널입니다. 저는 이 8년 동안 그 전에 이제 KBS 2018년도에 아나운서 지금은 부장이 돼 있더라고요. 뭐 무슨 오태훈 아나운서 했을 때부터 김복준 교수님이랑 같이 출연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혼자 또 최영일 평론가가 바뀌고 또 다른 배종찬 바뀌고 지금 뭐 전주리 이렇게 해서 출연자가 4번 바뀔 때 오로지 저만. 이거 나머지 뭐 PD들은 무시 바뀌었습니다. 작가도 뭐 몇 번 바뀌었고. 아마 8년 할 때 저 혼자 남았 보니까 거기 엔지니어 선생님도 바뀌었어요. 사실 엔지니어 선생님이 바뀌는 게 없는데. 어제 왜 이런 얘기는 어제 PD가 새로 오는데 프로그램을 이제 개편하고 싶다. 4월은 원래 4월은 프로그램 개편 때입니다. 4월, 10월은 이제 6개월 이렇게 되니까 뭐 당연한 거고 제가 뭐 사실 뭐 프로그램 개편하는데 제가 뭐 할 말 없고 사실 제가 아쉽거나 아니면 제가 뭐 불만 있고 그런 건 아니면 아니 8년을 했으면 진짜 사실 애저녁에 사실은 제가 그만둬도 그만뒀어야 되고 근데 그럴 수 없는 건 처음에 오태훈 할 때는 그때 이제 그 박근혜 문재인 뭐 이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 3년 그것도 김복준 교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최영일 이렇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거 있었고 이렇게 최영일과의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뭐 그만둘 수 없었고 최영일이 죽으면서 배종찬 근데 이렇게 되면서 또 그러니까 또 잠깐 하는데 또 있고 근데 그만둔다 하긴 뭐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어영부영하다 8년이 있어. 저는 장담하건대 자부심을 하는 게, 내가 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빵꾸 나거나 나 때문에 그 작가라든가 PD나 이런 사람들이 곤란을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빵꾸 낸 적도 없었고, 다음 또 그렇지만 뭐 시간 좀 잠깐 누가 뭐 빵꾸가 났는데 잠깐 좀 요일 좀 하루만 얹어달라 이런 경우는 제가 오케이. 또 명절 때도 당연히 KBS 일하더니 어려워도 눈 오나 비 오나 뭐 개그내 떼는 게 뭐 자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개그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프로그램을 하고서 개그내면 자랑이지만 이건 내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냥 가서 그냥 프리랜서로 그냥 돈 10만 원 받고 뭐 말 몇 마디 해주는 건데 뭐. 근데 저로서는 이 영역을 개척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범죄 사건, 방송 사건, 범죄와 사건과 이런 뭐 치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꼭지로서 프로그램이 뭐 이름이 한두 번 바뀌었지만 8년 동안 해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누구보다도 저는 선구자였었고, 저는 제일 먼저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렇게 했다는 어떤 기억과 경험은, 그리고 기록은 다른 프로그램 어떤 방송을 만든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런 전례를 따라서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약간의 그 바로미터까지는 건방진 거고 약간 그런 거는 남겼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를 또 도와준 처음에 김모 작가, 왕 작가, 또 작가 있었고 남자 작가 있었고 또 지금 요번 작가도 있고 이렇게 일단 고맙죠. 이렇게 또 저 혼자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니까 작가를 같이 해야 되고 또 PD도 같이 맞춰야 되니까. 하여튼 어제는 그 얘기 듣고 근데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잠깐 개편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그만 더 달라는 겁니다. 당신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죠. 사실 생각해보기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PD가 새로 오는데 그 사람은 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말에 뭘 의미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만둬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당연한 거, 뭐 그냥 참 당연히 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8년, 제가 8년을 했습니다. 이제 좀 쉴 때가 된 것 같고, 전혀 그런 걸 신경 마시라고. 하니까 이제 한 시간 뒤에 PD가 둘인데 다른 PD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직접 못 봐서 미안하다. 근데 그 PD 때문에 누가 온 거죠, 사실. 근데 어쨌든, 근데 사실 좀, 왜 그 프리랜서 이런 걸 얘기하냐면, 저도 몰랐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상한 거죠. 왜냐면, 보통 이렇게 돈 10만 원 받고 단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출연하는 이런, 흔히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일당 노가다가 어떻게 8년 동안을 거의 꼬박꼬박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직장처럼 출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돈 수입이 이렇게 다 신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보기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용직 세율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 세금을 한 80만 원 더 냈습니다. 80만 원이면 사실 생각해 보시면 두 달치 출연료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는 그럼 작년에는 사실은 그 마이너스인 거죠.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그 가만 안 됐던 거죠. 돈만 보면은. 아, 저 세무서의 입장에서도, 얘가 계속 8년 동안 그럼 그게 고정 직장이지 어떻게 이게 파트타임 프리랜서가 되느냐. 근데 그걸 굳이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래. 그냥 어차피 뭐 그만둘 정리가 될 건데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고맙고
8년이라는 거를 이제 꽉 채워서 8년입니다. 항상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운이 좋았고, 어쨌든 근데 어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놈이 있어요. 근데 이 놈이 이런 사건들과 이런 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상습 강도를 해서 특가법상 강도로 징역 10년을 넘게 받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편의점 강도 하면은 기껏해야 뭐 많아야 뭐 몇 년 받습니까? 근데 이놈은 그걸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20년 전에 전국 편의점 21곳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한 거예요. 상습적. 그리고 그 얼마나 위험하면 전자발찌 부착을 했는데, 문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어떻게 끊느냐라고 했더니 이놈이 출소를 한 거죠. 보호관찰이 됐는데 바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놈의 범죄 전력이나 범죄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교화가 안 된 거죠. 그죠? 그럼 그 10년 동안, 그 10년이라 그럼 얘는 지금 사실 보면은 10년이었지만은 3년을 깎아준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놈은 애초부터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애초에 이놈은 오래전부터 20년 전, 19년 전에도 19년 전부터 편의점 상습 강도범이었어요. 19년 전에. 그랬는데 10년을 거기에 깜빵에 있다가 다시 이제 출소한 후에 다시 2014년도에 또 대전에서 경찰관 등을 사칭하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편의점을 털어서 사실 그때는 10년형이 아니었죠. 그때는. 그런데도 그때도 역시 19년 전이었으니까 2000년 정도 아니죠. 생각해보면 얼마입니까? 지금에서 20년 전이면 20년 전이면 얼마죠? 2005년, 2004년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쯤 전에 그 짓 하다가 그 형을 받고 살다가 다시 또 나와서 또 2014년도에 또 이 강도 행각을 벌이고, 그때 편의점 알바 위협해서 6천만 원을 뺐고, 이 가중범이죠. 상습범이고. 그런데 10년을 받았는데 7년을 살고 3년이 가석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놈은 사실 20년 전에 먼저 뭘 하고 똑같은 상습 강도해서 깜빵 살고 형을 살고 다시 또 나와서 또 하다가 또 똑같은 거 해서 10년을 또 했는데, 문제는 법무부의 그 교정당국 놈들이 이 대가리 총 맞은 새끼들이 3년을 깎아줬네? 가석방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원래 가중돼야 맞는 건데 이 가석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저기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와서 또 이지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2006년도에 잡혔을 때와 2014년도에 잡혔을 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즉 편의점 상대, 전국 편의점 상대 강도 범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도망가면서 이 짓을 하려고 한 거겠죠. 두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사실 이놈은 나와서는 안 되는 놈이죠.
그럼 왜 내보냈냐? 그러니까 내보낸다는 전제하에서 전자발찌를 부착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바로 끊고 도망간 거죠. 그러면 수용자 관리는 왜 그렇게 됐고 수용자의 교정 부분은 전혀 엉망이라고 하면은 이런 놈을 출소시키는 게 맞아? 왜 애초에 무엇인가 형량 산정이 잘못됐거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도주를 했어. 전자가 끝났어. 근데 그거를 하루가 지나서 잡았어. 그런데도 그거 되게 잘했다고 막 그러더라. 그게 아니지. 이런 놈이 하루 동안 어딜 돌아다니냐면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 다음에 잡혔어요. 그럼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어? 전국에 있는 돌아다니면서 강도하고 그러면 그리고 그걸 또 경찰이 잡았어?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 야 니네들이 보호관찰을 하는 법무부 니네 놈들이라고 하면은 니네들이 추적해서 니네들이 잡아야지. 그래서 미국의 US 마샬처럼 니네들이 저기 그 도주범 추적 팀을 구성해서 그걸 만들어서 하든가. 그러니까 몇 가지 면에서 개판인 거죠. 근데 이 개판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자 관리, 보호관찰 관리, 전자발찌 관리, 그리고 이런 놈들에 대한 형량 문제, 그리고 저 아까 말씀드린 추적 문제 이런 것들 공개 수배를 10시간 만에 공개 수배가 되고 10시간 후에 또 바로 하루 만에 체포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이 공개 수배가 빨리 됐다는 둥, 그 다음에 이 하루 만에 체포했다는 둥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게 딱 신원 특정해서 찾는데 하루? 아니죠. 한 5시간이면 잡죠. 왜냐면 CCTV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 만에 체포했다는 거는 까보면은 이 새끼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하루 만에 잘 잡았네 라고 하지만 시스템을 좀 아는 사람들은 조금 늦었나?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늦은 건데 그것도 공개 수배한 다음이잖아. 아니 공개 수배를 한 후 공개 수배했다는 거는 뭔가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잡았다라고 하면 그래 공개 수배가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요새는 공개 수배보다는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도로에 있는 CCTV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속 터미널이라든가 역 같은 거 다 CCTV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흔히 말하는 추적. 그런데 그러니까 뭐지? 제 느낌으로는 이 새끼들 봐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너무 늦게 잡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잡으니까 잡은 거지. 사람 안 다치게 잡았으니까.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좀 해도 제대로 해라. 사기치려고 하지 말고.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있다는 거에 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그냥 다 방송이라는 것들이 방송에 나온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이 검찰 빨아주고 경찰 빨아주고 이래도 해 저래도 해 그러니까 다 지들끼리 잘하는 것 같지만 엄격히 다 따져봐라. 이놈이 전자발찌 끌고 갈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교통당국은 뭐며? 공개수배는 10시간 만에 내리는 게 왜 내린 거냐? 영장이 늦게 나온 거냐? 아니 도주했는데? 도주했는데 영장을 이렇게 늦게 나와? 그것도 이상하죠. 아니 도주했어 위험했으면 바로 영장이나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는 다른 어떤 기본적인 특례가 적용이 되거나 반대로 잡았는데 하루가 지나 잡았어? 아니 5시간 안에 잡았어야지 3시간 안에. 이런 평가를 해서 엄격하게 지적해서 개선할 게 다 잘했다고 지들끼리 하니까 뭐 지들이 잘한 줄 알고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도망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다. 그때는 사람 시민 다치고 인질극 벌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에이 등신들아 응? 나를 욕하지 말고 니들 스스로 하긴 이걸 스스로 해봤자 스스로 고치는 놈들이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